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의 투자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 관심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출발하고 있는 미국의 3대 지수, 3대 선물 지수는 지금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3대 선물 지수도 지금 상승 출발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어제 국내 증시도 조정폭이 상당히 깊었죠. 그러면서 어제 열렸던 미국 증시에는 지난 주말에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좀 유입됐고, 그리고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그리고 일요일날 미국 시간도 일요일이죠. 미국 시간에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일요일날에 좀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580포인트, 퍼센트로는 2.32%가 상승하면서 25,59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지수는 116포인트가 상승하면서 퍼센트로는 1.20%가 상승하면서 9,87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44포인트, 퍼센트로는 1.47%가 상승하면서 3,053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전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에서 벗어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1.20달러가 상승하면서 퍼센트로는 3.12%, 39.7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0.74달러가 상승하면서 퍼센트는 1.8%가 상승해서 41.7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가가 상승한 배경에는 미국과 그리고 중국 경제지표가 개선됐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중국은 중국 기업들의 공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원유 실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전일 미국 시장에서 원유값은 상승세를 보였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값은 온스당 0.9달러가 상승하면서 0.0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81달러로 마감을 했다. 금값은 코로나 확산 우려감, 안전사상 선호 인상 때문에 좀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소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97.43으로 마감을 하면서 0.03%가 상승을 했다.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불투명성이 작용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최근 상승 기조가 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국 국채 단기물인 2년물, 5년물은 그리고 10년물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물만 상승을 했다. 이것도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국채도 혼조세를 보였다는 거, 국채금리도 혼조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제지표 2개가 발표됐습니다. 5월 잠정주택 판매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잠정주택 판매지수가 44% 정도 상승, 44%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마이너스 6.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잠정주택 판매지수가 양호하게 나왔다. 증시 상승에 견인차에 걸려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의 업종별로 살펴본 하락업종은 없었습니다. 11개 업종 모두가 상승을 했습니다. 제조업이 3% 이상 상승을 했고, 커뮤니케이션이 지난 주말에 좀 많이 빠졌죠. 특히 대기업들이 미국의 온라인 업체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많이 빠졌는데, 어제는 반발성 매수가 있다면서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 자재 그리고 모든 11개 업종이 상승을 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징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이 어제 14% 급등을 하면서 다우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보잉이 생산하고 있는 737 맥스 항공기 생산을 재개할 것은 기대감 때문에 어제 보잉이 항공기 제작 회사죠. 항공회사가 아니라 항공기 제작 회사입니다. 보잉이 14% 급등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식물성 고기를 생산했던 그 비욘드 비트가 7% 하락했습니다. 먹구가 하향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장 마감 후에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5%에서 한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게 반도체 디램 생산업체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수소차 생산업체는 그 니콜라가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니트럭 그 사전 주문, 그리고 뭐 모델을 공개한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급등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국의 빵주들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빵주, 아마존은 빠졌습니다. 아마존은 0.46% 정도 하락 조정을 보였고, 넷플릭스는 0.87%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2.12% 상승을 했고, 애플의 최근 주가 흐름이 그래도 양호하죠. 애플이 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도 2.54%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술주는 아마존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 상승에 좀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죠. 테슬라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5.17%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인텔도 1.3%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이 지금 어제 정규 장시간에는 1.3% 정도 올랐는데 장 마감 후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간에서 마이크론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퀄컴이 1.1% 정도 오르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0.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상승을 보이다가 렌데시베르 1인당 치료 가격이 뭐 280만원 정도, 우리나라 돈 28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비싸게 좀 책정이 됐죠. 그러면서 막판에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밀리는 양상을 보였다. 참고를 하시고, 존슨앤존슨은 0.8% 정도 상승을 했고, 하이자는 1.8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상승세는 이어졌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이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하락에서 벗어나면서 유럽 증시도 상승을 했다. 유럽 증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기는 했지만 유럽전에 그 경기 지표인 경기 신뢰지수가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그다음에 ECB 그렇게 유럽 중앙은행이죠. 유럽 중앙은행이 채권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을 1조 유로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유럽 증시 상승세로 보였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또 특이사항들을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그 연설이 있었는데 미국의 고용 문제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WHO,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죠. HTO, 세계 보건기구 총재가 현재 코로나19 문제는 확장세에 있고 아직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최악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렘데시비르 1인당 치료비를 280만원 정도, 엄청나게 비싸죠. 280만원이 지금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었다는데 이 치료비만 장난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1인당 치료비가 그 렘데시비르 치료비만 280만원, 병원비, 입원비 이런 거 따지보면은 결국 몇 천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참 그것도 치료비가 너무 비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격화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특히 중국이 그 히토류 생산량의 세계 생산량의 생산과 제조의
82%를 차지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히트루를 장기간 차단했을 때는 미국 경제에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중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 많죠. 오늘은 그 홍콩보안법이 통과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홍콩보안법이 지금 7월 1일 내일부터 실시되기 위해서 오늘 인민회의에서 오늘 통과 여부가 결정 나는데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과될 경우 이제 미국에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오냐가 또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홍콩 행정장관이다 그러죠. 행정관이 아니라 행정장관. 저도 명칭이 정확히 헷갈리는데요. 캐리람이 오늘 유엔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또 어떤 연설을 하냐에 따라서 또 세계적인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게 홍콩 행정장관이란 말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이라 장관이 오늘 유엔에서 연설을 한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중국의 주요한 경기지표가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제조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냐, 중국 경기 상태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제조업 서비스 PMI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은 일본이 우리나라 무역 규제 실시 1년 전의 날이라 오늘 일본의 핵심 소재, 일본하고 우리나라 무역 갈등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세 신문 다 일본 핵심 소재 추가 규제 가능성 그러면서 한일 간의 무역 갈등 기사가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오늘 신문은. 그 다음에 또 보면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이 7월 증시 쉬어갈 듯. 그 다음에 최근에 사모펀드죠. 나인 자산운용. 그 다음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지금 한매 중단 사태가 이어지 사모펀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펀드런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 중심으로 최근 투자, 쉽게 말해서 펀드 한매를 대비해서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것이 사모펀드에 실망을 해가지고 개인들이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 내용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은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보면은 미국이 하웨이에 이어서 중국 하웨이 네트워크 장비업체에 이어서 누텍이라는 중국 업체를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국가 안보를 이어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중국 주경 보안 검색 장비업체인 누텍을 유럽 시장에서 지금 밀어내기 위해서 미국이 각각 유럽 국가에게 지금 압력을 내고 있다.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문제에 개입한 미국인들의 비자를 금지한다. 중국이 홍콩 문제에 개입한 미국인들에게 중국 비자를 금지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1일날 내일이죠. 홍콩 보안법 실시를 앞두고 이와 같이 이제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좀 나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보안법이 어기면 최고 종신형까지 취한다. 그러면서 약간 벌칙 형량을 좀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제2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조지아주 주정부하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 제2공장 설립을 해서 약 1조 1000억 정도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TA50 훈련기 20대 방위 산업청하고 한 6,800억 정도의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실망이가 직접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에 나인 사태, 옵티머스 사태 때문에 펀드에서 한 달 만에 10조 정도가 빠져나갔고, 잇따른 펀드 사고에 대해 펀드 사고가 발생하면서 자산운용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동학개미운동에 따라서 직접 투자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 최근 일주일 사이에 펀드에서만 16조 원 정도가 유출됐답니다.
그러니까 기관, 특히 금융투자에서 최근 주식을 많이 팔고 있죠. 이 펀드 함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 너무 올랐다. 거품론에 악재 여전 그래가지고 7월 증시는 쉬어갈 듯 그래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증시는 부양책에 힘입어 유동성 장세가 전개됐다.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장세로 가는 가독에 있다. 2분기 어닝 시즌은 그러니까 7월달이죠. 어닝 시즌 2분기 어닝 시즌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야기 나왔고 코로나 2차 확산 변수가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좌우할 듯 그러면서 특히 7월달에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G2 중국과 미국의 갈등, 증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증권사 중심으로 코스피가 7월달은 190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증권사 의견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무역 갈등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또 핵심 소재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다. 방심할 때가 아니다. 일본이 소부장 수출 규제한 지가 1년이 딱 지난 시기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8월부터 지금 시작할 예정이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국 간의 갈등이 좀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양국 간의 합의가 안 될 때는 보복전이 오래된다. 블랭크 마스크 2차 전지 분리막 아직도 일본 수입 비중이 60에서 70% 정도 높다. 소재 국산화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신문에 보면 마주 달리는 한일 그리고 세계 무역기구에 우리나라가 분쟁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최근 자산 현금화 그러니까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7월에도 가시밭길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지금 무역 분쟁이 한 1년 됐다. 그런데 7월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 무역 규제와 관련해서 WTO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 절차를 시작한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에 군함들을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 시설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검토를 요청한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8월 4일까지 공시 송달 그러니까 일본 강제징용 일본 기업이죠. 일본 제체르 한국 자산에 대한 현금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법적인 지소미아 역시 다시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삼성경영 시도 그래가지고 차남한테 조양래 회장이 지분 넘겼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러면서 한국타이어에 대한 지분 경쟁 가능성이 좀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미국의 셀가스 생명을 이끌던 체서피크 에너지가 파산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셀 업체들의 파산 우려감이 있다.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미들이 지금 올간 거래 대금으로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한 181조 원 정도 거래를 하면서 역대 최고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미 투자가들이 금년 상반기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개미 투자가들이 무조건 매수하자고 보자는 지금 심리가 좀 강하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매수라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실적 좋은 종목 중수로 종목 좀 슬림화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6월 한 달간 개인 거래 비중이 68%로 201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거래 비중이 68%, 70%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6월달 올간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181조 원으로 엄청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증시 주변 자금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146조 원 정도로 해가지고 금년 들어
증시 주변 자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풍부한 유동성과 개미의 힘으로 증시가 현수적인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 중심으로 실적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이 최고가를 찍자 LG이노텍도 주가가 좋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반기 애플이 저가 모델 출시할 경우 LG이노텍이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면서 금년도 영업이익이 LG이노텍이 42% 증가한 5,756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고용률 회복은 2년에서 4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ICT, 정보통신기술 산업과 바이오 헬스케어를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지만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상으로 미국의 민주당이 선거 공약으로 2035년까지 100% 청정 자동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앞으로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 쪽에 100% 달성하는 계획을 2035년까지 이것도 수소차나 전기차에 좀 긍정적인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 S다이 목표가 50만원 등장 그래가지고 지금 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럽 쪽에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CATL보다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 CATL 같은 경우는 PBR 주당 자산 가치가 8배인데 삼성 S다이는 2배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투자 전략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관심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우리 증시도 어제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반발 성매수에 의해서 좀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그럼 미국 증시도 반등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D램 생산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는 것이 또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의 증시를 보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 급락하고 또 오늘 또 급등하고 그런 약간 변동성이 큰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좀 7월 장세가 좀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금 비중도 좀 높여나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은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배팅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드리죠. 실적입니다.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인다. 바이오 제가 보면 계속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차전지 아까도 말했죠. 2035년까지 미국의 민주당이 100% 청정 자동차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호재고 어제 또 테슬라가 또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니콜라 수소 트럭 만드는 회사도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는 계속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5G도 바닥권에 있는 것 같다. 주가가. 그 다음에 반도체도 좋아 보인다. 이쪽은 중장 위주로 꼭 한 종목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어제도 말했던 종목 그대로 오늘은 한 번 더 어제가 주가가 좀 흐름이 좀 안 좋죠. 제가 보면 오닉 IPS 같은 종목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조정이 연출됐는데요. 오닉 IPS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제 시가총액도 1.7천억 정도 해가지고 시가총액도 아마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제일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 반도체 납품비 거의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주가가 한번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라는 종목 어제도 이 종목도 조정이 보이는데 그래도 21선이 좀 강력한 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닉 IPS하고 오늘은
올릭스라는 종목 한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6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반기가 끝나네요. 금년도 반기가 바로 끝난 날입니다. 참 세월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연초에 있었던 계획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고 벌써 반기가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7월 1일 또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전반기 뭔가 잘못됐는가를 한번 더 반성을 하고 앞으로 후반기에 계획을 오늘 잘 세워가지고 꼭 후반기에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해가지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상반기 마무리 잘하시고 하반기 화이팅입니다.